준비 다 됐으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야. 자, 1학년 때 보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1학기 때 보고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갑자기 선생님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 자, 오늘은 동아시아사하고 한문 선생님께서 함께하는 융합 수업입니다. 뜬금없이 왜 융합 수업을 준비했느냐? 자, 내일부터 여러분들 무슨 날이죠? 추석입니다. 내일부터 금, 토, 일, 월 4일간 아주 기나긴 추석 연휴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애가 12개월을 딱 찍었는데 저거를 8번 연속으로 나가봐요. 그래가지고 틀어주다 짜증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예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추석 같은 명절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보면은 이 추석과 비슷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추석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중국어 시간에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쭝푸라고 하는 명절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요. 일본에서는 오봉절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동아시아라는 기후도 비슷하고 지역도 비슷하고 인종도 비슷하고 문화권도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명절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발생을 하곤 한다는 거. 뭐 추석과 관련된 논쟁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기사로 등장을 했던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런 문화 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문화가 다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설날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 아니라 중국에서 비롯된 명절이다 라고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결론은 안 났고요. 저 기사 뜨고 나서 우리나라 네티즌들하고 중국 네티즌들하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쌍욕하고 한판 붙고 그랬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와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문화권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문화가 나라마다 있고,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다 알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화 원조 논쟁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동아시아쌤과 한문쌤이 모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기 위해서 이번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명절들이 각각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지 우리의 명절은 중국의 명함을 갖지 않은 우리만의 명절이다 라는 것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명절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세계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보고 이쪽도 보세요. 한쪽만 있으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쪽 보고 이쪽에 보면 질문 2번 자료를 읽고 동아시아 명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몇 쪽 없어? 2개 잡았어. 이따 줄게. 자, 그래서 이쪽을 보면 동아시아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들에 대한 자료들을 선생님이 실어놨습니다. 이 자료들을 읽고 앞쪽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절대 비워두지 마세요. 친구한테 어떻게 적었어라고 물어봐도 되고요, 친구 걸 슬쩍 봐도 됩니다.
모방에서 비롯되는 지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절대 비우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한번 칸을 채워보도록 합니다. 칸을 다 채운 다음에는 모두분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모자란 내용들은 서로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10분 정도 줄 건데 그냥 바로 각 나라마다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강남 먹긴 한데 시점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찾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5모듬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부터 모듬별로 자기 모듬이 찾은 것들을 한번 발표를 해볼 텐데 쌤이 발표자를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모듬에서 내가 한번 발표해 보겠다 하는 친구. 자, 그럼 1모듬의 준성이부터. 자, 발표할 때 여러분들 발표할 때는 항상 들어줘야 돼요. 자, 지금 하는 활동 멈추고 발표하는 친구 다 봐주세요. 마이크 뭐야? 시작하기 전에 동아시아사 들었던 친구들 알겠지만 발표 끝나면 무조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시작합시다. 일단 공통점은 8월 15일이라는 날짜에 각 나라마다 각 나라별로 명절을 보내고요. 각 나라마다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은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일단 중국, 한국부터 보면 중추절은 우리의 추석만큼 큰 명절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석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와 달리 중국은 중추절 다음인 국경절날에 달맞이를 하고요. 세 번째로 한국에서는 술잔을 가득 채우지 않고 8부 정도만 채우지만 중국인들은 달을 닮았다는 뜻에서 술잔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과 한국인데 베트남은 2모작, 3모작 그러니까 한 해에 농사를 두세 번을 지을 수 있어서 저희와 우리나라와 달리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조상이나 신에게 올리는 의미가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일본과 한국.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정부의 공식 공휴일이 아니어서 이날 일반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인데 일본은 한국, 중국, 베트남과 달리 해마다 양력 8월 15일 날 명절을 보내는風습이 있습니다. 이상. 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나는 저거 말고 딴 것도 찾았다는 분들 혹시 발표해봅시다. 4모듬 발표해봅시다. 자, 베트남에서 명절 할 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베트남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줘서 어버이날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는 수학에 대한 축제보다는 세상을 떠난 조상의 영혼이 이승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더 중요시해서 제사랑 선물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성이가 진짜 많이 찾아가지고 난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찾아냈어. 자, 또 있다. 이건 못 찾았구만 하는 거. 이건 못 찾았구만. 혹시 더 있나요? 있어요? 없으면 그러면 일단 다음 발표가 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발표를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쌤 보세요. 쌤 한 번 보세요. 자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추석 시즌에 벌어지는 명절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렇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동아시아의 이 명절들은 다 똑같은 명절이다. 똑같은 명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명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너무 약간 독재 지성인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직접 우리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의 명절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명절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게 똑같은 명절이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지. 바로 그 활동을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문의 스페셜리스트, 치명적 매력을 갖춘 홍성대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명절 전문가 6반 친구들. 네. 자, 이번에는 동아시아 명절 특징을 한자로 표현해보는 것을 우리 전문가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이게 뭐죠? 김치. 김치입니다. 누가 봐도 김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김치인데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파오 차이와 섞여서 잘못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어떻게 김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매우 신자의 특이할 기자를 써서 신치라는 발음으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문광부에서 이제 좀 조율이 들어갔어요. 자, 이 각국의 다양한 특색이 있는 명절에 대해서 그 명절의 핵심을 전국으로 찔러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치와 파오 차이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도 각 나라의 명절의 특징을 이제 4글자의 한자성어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지금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6반 친구들 학습지 3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봤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으로 보여놓은 한자성어가 착한 친구들만 보인다고 하는데 백과 사건. 그렇죠. 백과 사전이라고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백과 사전이라고 하셨죠, 그죠? 백과 사전. 물론 우리가 아는 백과 사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백과 사전하고는 전체가 다르지만 모든 과일을 차려서 이제 사전에 준비한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한자 성어를 각색해도 좋고 또 제가 선물로 드린 그 추천 한자 꾸러미에서 유전자 재조합하듯이 이제 한자 4글자를 조합해서 이제 새로운 한자 성어로 이 명절의 특징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짝과 함께 짝 모듬에서 토론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둠을 대표하는 하나의 성어를 골라주셔서 자, 우리 6반 친구들 칠판 앞에 잠깐 볼까요? 자, 이 허니보드와 마카와 지우개가 있습니다. 각 모둠별로 이제 하나씩 가져가서 한자로 써서 이제 좀 이따가 붙여주시고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훈남교사 K와 치명적인 H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분 가겠습니다. 자, 시작할 시. 우러를 안, 그다음에 빌기, 저물모, 이를 치 해가지고 안기 모치 안기모치. 자, 우러러 보다 잘된 추수를 도와주신 조상님을 우러러 보다 우러를 안, 그다음에 내년도 잘 되기 빈다 빌기,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저문다고 해서 저물모, 이제 여름이 저물고 가을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를 치 이렇게 해서 안기 모치. 와우, 모든 안기모치. 멋있습니다. 깜찍한 발음과 진중한 의미를 담은 월드 클래스 성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어갈 발표는 4가지 색깔 아름답게 써야 모두 나와주실까요? 명절 카드 같아요? 네, 저희 모두는 가을 추, 달월, 복복, 빌기를 사용해서 추월 복기라는 한자성어를 만들었고요.
뜻은 가을의 달에게 복을 빌어서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수학 어느 나라 명절이에요? 어느 나라 명절이에요? 한국의 명절. 네. 우리나라 참석하는 가장 대표로 떠오르는 장면을 이렇게 예쁜 카드로 만들어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아주 이 운율 리듬감이 죽여져요. 자, 월화 원무 모듬 나와주세요. 네, 관광플레이 이상으로 월화원무라는 성어가 많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한자 쓰는데 자꾸 못 쓴다고 너무 겸손한 거 아닐까요? 자, 다음 모든 모시겠습니다. 저희 모습은 저녁석 둥글먼 달월 빌기로 해서 저녁에 둥근 달의 소원을 빈다라고 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명절을 중국과 베트남의 명절 특징을 담아서 아주 웰메이드 성어 잘 받았습니다. 이제 요거 심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마지막 성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명절에 가족들과 친하게 먹고 놀고 즐겁게 보내고 이제 한 해 잘 되라는 얘기 산을 한번 빌어보자 해가지고 춤출무 친할친 먹을식 빌기 해서 저희 무친식 와 재밌다.